그래비티를 보고 나면 순수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 단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에서 무트로 나온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약간 그 태아처럼 그쵸. 이러고 있는 장면이. 네. 형은 그렇게 하죠. 너무 태아 같아. 자, 이동진 평론가님의 한 줄평 월드컵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6강 과속 승캐. 네. 캐츠. 아, 요거는 캐치. 왜 영화였을까? 그 과속 스캔들 재치의 부스러기. 부스러기란 어떤 의미? 그러니까 과속 스캔들의 재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센스도 있고 재밌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네네. 그 재치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덩어리진 그런 재치가 아니라 부스러기처럼 먹다 흘린 잔잔발이었다. 잘 안 뭉쳐졌다. 반죽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재치들이 모여서 어떤 큰 효과를 내는 그런 잘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았다. 이런 느낌. 보기에 따라서 칭찬일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과자 부스러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털어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시즈닝이 더 좀 많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과자를 먹고 나서 이렇게 먹었을 때 좋지. 이것만 주면 좀 그렇지 않아요? 난 이걸로만 다 만들어주고. 아 그래요? 그걸로 영화 만든 사람도 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 거야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 형제간의 어떤 우애나 사랑을 표현하는 걸로 지금 말한 그 과자 부스러기 그걸 먹는. 왜냐면 그게 진짜 맛있으니까. 영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여기서의 부스러기는 좀 약간 아쉬움이 표현되는 거다. 포만감이 없다. 근데 그거보다 캐츠가 더 좀 평이 더 잘 된 것 같다고. 감명하면서 그게 캐츠에 대한 평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들어간 거죠. 부지 영화적 형식도 그렇고 저 CG 자체가 좀 기괴해가지고 약간 불쾌한 골짜기. 보셨어요? 그럼요. 좀 징그러워요 좀. 저는 캐치 뮤지컬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봤는데 한번 보고 저도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팅창에서는 뮤지컬이 워낙 명작이라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게 된 것도 근데 있지 않을까. 뮤지컬 자체가 고양이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냥 지 얘기 하는 거예요. 서사가 딱히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영화를 어떻게 엮지? 했는데 못 엮었어. 윤수영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잖아. 그렇죠. 캐치요? 심윤수 작가님이라고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고양이 좋아하는데. 아니 뭐 물어본 건 아닌데 그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양이라면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그럼 캐츠 왜 영화였을까? 자 그러면은 캐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양이로 분장한 거라서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가문의 위기 3번 웃었다. 영화를 보며 내가 3번 싫었다. 스페이스 잼은 스페이스 노잼. 독했네요. 야 굉장히 독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화가 나신 다 거죠? 이렇게 골라고 아까 김태환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렇게 독한 걸로. 네. 저는 다 계속 별 4개 반 5개 이런 영화들을 골라 오실 줄 알았는데. 3번 웃었다는 건 약간 그 삼국지의 조조 같은 그런. 그치. 사실은 가문의 위기는 수십 번 웃기려고 하는 영화인데 딱 3번 웃었는데. 근데 그 웃은 순간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에 웃다니 자괴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세원이라는 거 사실은 약간 싸늘하게 쓴 거죠. 이 웃음도 약간 간섭 태워서 이렇게 그럴 수 그런 있어요. 웃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이상하게 머리를 때려서 웃기는 영화들이 많았어요. 좀 많이 때려요. 조폭 세게 때려요. 그렇죠. 세게 때리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바나나 껍질 받고 미끄러지면 일단 웃잖아요. 근데 그 웃음은 사실은 약간 원리적으로 보면 가학적인 건데 내가 가학적으로 웃으려고 웃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영화들을 보면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조폭 코미디라고 말하는 영화들이 가학적으로 웃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두사부일체 보면 거기 그때는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과하게 때리는 거예요. 두사부일체를 제가 보다가 제가 약간 숫자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두사부일체를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려. 그 제가 셌잖아요. 머리를 제 한 줄평이 아마 그럴걸요. 두사부일체의 한 줄평이 머리 때리는 횟수가 114번인가 되는데 지금 기억하는데요. 그걸 제가 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때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머리 때리는 횟수 114번 한 다음에 괄호하고 연타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제가 한 줄평을 썼어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숫자 강박이 있어서 머리를 너무 많이 때리니까 실제로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세는 거죠. 74, 75 이런 식으로. 너무 아파 보였어.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요것도 이게 세신 거죠. 어느 순간 계속 안 웃으셔서 한 번 웃으셨을 때 그래 한 번 하고 체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동진 평론가님 이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 슬픔도 그렇고 웃음도 그렇고 강제로 쑤셔가지고 웃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근데 죽을래 살래도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아니요, 죽을래 살 제가 봤나 안 봤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본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보고 나서 기분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심지어는 죽을래도 아니고 죽을래 살래. 맞아요. 죽을래 살래인데. 기억이 나네요. 보고 나서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그게 약간 의도하지 않은 더러움? 의도해서 연출을 한 느낌이 아니고 너무 기분이 나빠.
나와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3번 웃었으니까 하나당 0.5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야, 저는 최하점이 1.0입니다. 0.5라는 별점이 저한테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3번 웃었으니까. 3번 웃었으니까 스페이스 노잼을 더 잘 쓴 것 같은데. 스페이스 노잼 센스 있는데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게 그 마이클 조던하고 만화를 합성한 맞아요. 로니툰 그거. 예. 그래도 노잼인데 3번 웃은 것보다 점수가 높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노잼인데 그러면 더 노잼이네? 이게 왼쪽이? 네. 가문의 진짜 예리하시다. 예.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노잼이라고 대놓고 평가한 것보다 3번 웃은 게 더 평이 낮다는 거는. 근데 그 3번 웃은 게 싫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더 싫을 수도 있지. 노잼인데 그 2개나 주셨네요. 옛날에 막 조소도 웃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억지로 웃은 것도 좀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5? 1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노잼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스쳐가는 순간들로 사랑의 시간을 인수분해하다. 그래비티. 어떤 영화는 관람이 아니라 체험된다. 경이롭다. 만점을 주신 영화 둘이 나왔어요. 네. 저는 화양연화. 인수분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뭐 수학에서 이제 다들 인수분해를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오래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나고 났을 때 그 사람과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만났을 때부터 2번째 데이트, 3번째 데이트 다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몇 가지 순간으로 기억이 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처음 포옹했던 순간, 순간들 처음 쳐다봤던 순간 등등 그런 식으로 몇 개로 되어 있는데 결국 사랑의 시간은 돌이켜 보면 다 그런 순간으로 되는데 이런 순간을 인수라고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 실제로 화양연화를 보시면 두 사람 사이에서 별일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는 21세기 최고의 사랑 영화거든요. 그런 이 영화에서 가장 애틋한 사랑의 순간이 국수 사러 갔다가 계단에서 남들이 보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인데 저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틋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 둘의 사랑에서는 인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좀 약간 애틋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헤어질 결심. 좀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신데 왜냐하면 헤어질 결심을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할 때 한국의 화양연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어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수학으로 또 잘하셔서 저는 인수분해 잘 몰라가지고. 아니요, 인수분해는 뭐 기본이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레이비티는 체험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1917 같은 영화. 1917. 네네. 저는 그거 체험되죠. 참전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 모든 영화는 체험이 되지만 이제 그래비티를 보고 나면 저야 알지만 순수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우주에서 찍은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래비티를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시사회를 처음 했는데 유명한 얘기인데 멕시코 기자라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기자가 첫 질문을 했는데 첫 질문이 아니 어떻게 우주에서 촬영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그게 뭐 고도의 농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영화는 진짜 우주에서 찍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영화가 체험이 되지만 그래비티는 더 그 체험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좀 표현한 한 줄 평입니다. 특히 전 마지막 장면에서 굳은 땅을 딱 밟았을 때 실제 내 몸이 움찔하면서 무거워지는 내가 지금 땅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걸 받았어요.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좋은 게 그게 이제 물에 들어와서 물로 추락을 해서 왜냐하면 쿠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에서 이렇게 약간 나오는데 오랫동안 중력이 없거나 0에 가까운 그런 우주에 있다가 지구로 오는 순간 중력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약간 힘들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게 약간 인류의 발달 자체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단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에서 무트로 나온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약간 그 태아처럼 이러고 있는 장면이 그건 이제 대놓고 형은 그렇게 하지 마. 너무 태아 같아. 형이 묘사하지 마. 임신하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런 건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5.0이잖아요, 별점. 이게 만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막 6점, 7점 막 뚫고 나가는 영화들도 존재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5.0 영화들끼리 저도 이제 약간 월드컵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5.0이면 5.0은 어떤 느낌인가면요. 그냥 내 입장에서 만약에 훗날 이 영화가 별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나의 안목 없음으로 돌을 던진다고 하면 난 그 돌에 맞아 죽겠다 이런 느낌. 이거 때려 죽어도 이건 명장이야. 니네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 빼고 모든 평론가와 관객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처리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말이면 외계인이 침공을 해와요. 그래서 지구인들을 막 죽이는데 야 너네 영화라는 게 있다며 재밌는 거 좀 꺼내와봐. 그런데 5.0짜리를 딱 꺼내서 보여주는데 외계인이 보고 에이 재미없어서 죽어 이러면은 달게 죽을 자신 있다. 그런 말씀. 그건 그냥 아니죠. 그 정도로 재밌는. 예. 근데 그 말씀은 약간 절대로 맞아요. 저 5.0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아니요, 거라면 변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4.5, 5.0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차이가 참 예. 근데 4.5 영화라고 어떤 게 부족해서 혹은 5.0이라고 단점이 없고 완벽해서가 아니거든요. 5.0 영화 중에서도 비판적인 영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5.0이라고 하는 건 제 감정적인 올인 같은 거예요. 감정의 올인. 약간 자신감도 넣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나야 이런 마음도 있고요. 감정의 올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5.0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올해 4.5를 준 거는 여러 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5.0을 제가 조금 덜 줬거든요. 근데 그렇쯤 되면 4.5 중에 하나를 5.0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4.5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훌륭한 올해의 4.5 영화들에는 올인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감정적으로. 1,000원 정도 남기고 싶은. 그쵸. 어스비 정도 남겨야 집에 가잖아요. 근데 헤어질 결심은 1,000원까지 쓰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막 자꾸 추라이 하고 싶은 영화. 그게 5.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3.0도 보시면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5.0은 안달복달 막. 그쵸. 봤으면 좋겠어 막. 네네네. 그런 건 아닐까요? 이건 좀 봐라. 그렇죠. 이 정도입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이런 느낌. 네. 진짜 5.0은 꼭 봐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2.5는 그러면은 전혀 추천하는 게 아니냐라는 2.5 얘기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2.5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영화 중에서는 최상급이죠. 그러면 신과 함께는 최상급이네요. 추천하지 않는 영화 중에 추천하지 않는 영화 중에서 추천하지 않는 영화 중에 최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천을 안 하던데. 어차피 추천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그 함에 들어가 있는데 추천 안 하면. 근데 신과 함께 자꾸 나와서 그런데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도 있어요. 있죠. 이탈리아 영화인데 그건 좋잖아요. 그건 좋잖아요. 그건 좋아요. 혹시 좋을까요?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저승을 따른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코코는 뭐? 코코 너무 재밌죠. 너무 훌륭하죠. 저는 그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도요. 근데.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제가 좋다고 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괜히 장난치고 싶어서. 그렇죠, 장난치는. 자꾸 막 심파라고 멕시코 심파라고 막 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코코도 감정 과잉이죠. 근데 감정 과잉을 설득하잖아요. 설득된 과잉은 과잉이 아니죠. 저 너무 좋았어요. 코코 최고예요.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신과 함께랑 굉장히 비슷한 할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고전 중에. 뭐가 있죠? 1940년대인지 30년대인지 헷갈리는데 Heaven Can Wait라는 영화 있고요. 에르스트 루비치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기본 설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갔는데 결국은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40년대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화양연화나? 화양연화 인수분해한다. 자, 다음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정호승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 영화 리얼. 대체 어떻길래라는 심정으로 보았다가 레알. 리얼이 그 정도였나요? 리얼을 안 봐가지고. 제가 스토리 요약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어려운 영화도. 근데 리얼 스토리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약간 그 한 줄 평을 제가 좀 약간 첨언을 하자면 레알로다가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제목이 리얼로다가면 그렇게 했겠죠. 리얼에 맞춘 건데 레알로다가가 들어가면은 아주 약간 더 감기잖아. 레알로다가. 5.0이면 최하네요. 좋지는 않았고요. 한 줄 평만 봐도 인사이드 아웃. 정호승 시인의 시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사이드 아웃 이후에 나온 시가 아니잖아요. 훨씬 오래전에 발표된 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전에 발표된 시에서 내가 읽은 구절이 인사이드 아웃의 핵심에 닿아 있을까? 저도 굉장히 신기해서.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했지만 굉장히 제 딴에도 괜찮았던 인용처럼 보여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느꼈던 게 기쁨이었나? 얘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독불 장군이에요. 지가 무조건 맞아. 얘 때문에 일이 커져. 그럴 수도 있네요. 저 자식이 좀 나쁜 놈이에요. 최대 빌런. 그래서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으로 갈까요? 네. 자, 라스트 갓파더 웃고 싶었다. 그녀 대상이 허가 주체 쉬가 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어른의 사랑.
이거는 역시 그녀 영화가 좋기도 하지만 제가 쓴 한 줄 평 중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표현을 잘한 거를 올렸으면 하는데 그냥 아니, 영화 자체가 다시 보기 싫어서 그냥 저 리스트에 있는 게 다시 보기 싫어서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웃고 싶었다도 잘 쓴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영화가 싫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코미디 영화로서 못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미디 영화로서 뭐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개쓰레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아니 많이들 하죠. 실제로 제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근데 이미 1.0이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들어와요. 돼 있죠. 그 상황에서 굳이 그 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누굴 사랑해도 사랑해라는 흔한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말을 통해서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감정이 전달이 잘 되면 최상의 고백이잖아요. 웃고 싶었다라는 말은 완곡하게 전혀 안 웃기는 코미디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과한 말을 쓰지 않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평은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평 중에 하나라서 저걸 고르고 싶죠. 라스트 갓파더하고 리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영화는 어떤 게 좀 더 재밌었을까요? 리얼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대부에 숨겨진 자식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말이 그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렇습니까? 한국 설정인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라스트 갓파더는 다시 안 보고 싶고요. 리얼은 한 번쯤 다시 보고 싶어요. 여기 죽을래 살래까지 낀다요? 죽을래 살래. 살고 싶죠. 살고 싶죠. 그러면은 이제 그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헐. 그녀 너무 좋죠, 진짜. 판타스틱 4 슈퍼히어로 장르의 밑바닥. 그레이 시리즈 이 영화의 소편을 볼 인내심이 내게 있을까? 근데 보셨어요. 결국 소편까지 챙겨봤는데 인내심에 한탄하며. 이거 시리즈가 됐네요. 최초의 시리즈 한 줄 평이었네요. 그러네요. 아니 신관계도 시리즈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근데 이게 딱 그 속편을 보셨을 때 1편을 봤을 때 그 평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어서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채팅창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좀. 죄송합니다. 제발 좀이라는 얘기 더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극찬이죠. 그 슈퍼히어로 장르의 밑바닥. 판타스틱 4 저 최초에 나온 그 판타스틱 4. 아니요, 나중에 위플래시 주인공 나오는 그 판타스틱 4요? 맞습니다. 밑바닥이었군요. 저건 아예 못 봤어요. 안 보신 뇌 진짜 훌륭하신 뇌입니다. 저거 봤는데 되게 재미없었다는 기억만 나요. 나는 그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 옛날 배트맨 3 있죠. 짐 캐리 나온 거. 사람들은 그냥 별로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다 재밌게 봐요. 배트맨 3는 흥행에도 성공했어요. 근데 저건 진짜 재미없었어. 근데 그 배트맨 수트는 젖꼭지 달려서 내가 싫어해요. 그게 이제 배트맨 팬들 사이에서는 그거는 하면 안 됐어. 수트에 젖꼭지가 있어요. 남자 젖꼭지가. 그건 왜 있을까? 약간 어필하는 거 아니야? 뭘 어필하죠? 이상한데 좀. 섹시하잖아 뭔가. 싫었어요. 판타스틱 4는 뭐가 나는 별로였냐면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 구조 이런 게 아니고 영웅이 멋이 없어. 영웅이 멋있어야 되는데 고무고무도 이상하고 능력들이 다 좀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요. 와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지금 휴먼 토치? 캡틴 아메리카 아닙니까? 그건 옛날 판타스틱 4고 그래요? 여기 새로 다시 마일스 텔러 나온 그 위플래시 주인공 나오는. 그래? 그럼 내가 본 게 아닌가 이거? 안 봤을 거예요. 서로 다른 영화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 옛날 판타스틱 4 그것도 별로. 그것도 안 좋았어요. 그거 별론데 이 영화가 더 별로예요. 아마 판타스틱 4는 다시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두 번이나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고. 근데 이게 코믹스는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계속 시도하는 거 보면 어떤 식으로든 통합된 형태로는 부활할 것 같고. 그린 랜턴도 인기는 되게 많아요. 랜턴도 맞아. 그거는 영화도 잘 안 됐잖아. 근데 그거는 코믹스에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시리즈로 갈까요? 어떻게 뭐? 네, 시리즈. 이거 3가 만약에 나온다면 안 볼 것 같아요. 1.5에서 1.5로 떨어졌는데 0.5는 없으니까. 이미 이제 시리즈의 밑바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레이 시리즈는 정말로 안 보시는 걸로 이제. Before Sunset. 숲을 이루지 못한 꽃은 외롭고 숲을 이룬 꽃은 시든다.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부디 우리가 도망쳐온 모든 것에 축복이 있기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박함도 시간이 용서하기를 결국 우리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뒷모습도 많이 누추하지
안키를. 이건 제가 그나마 쓰고 나면 자괴심도 들고 후회도 되는 평이 참 많은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을 한 10개 꼽으면 네. 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아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조제호랑이 그래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네. 제가 좀 느끼기에는 한 줄만 써야 되는데 그쵸. 너무 신나가지고 막 쓰신 느낌이 있어요. 네, 막 그게 너무 재밌게 이 감흥이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한 번만 찬스 쓸게 뭐 이런 느낌. 내가 그동안 계속 한 줄 평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근데 이거 다 해야겠어. 네. 이런 느낌. 비포 시리즈는 뭐 선라이즈, 선셋 그 시리즈 전체를 맞습니다. 다 좋게 보신. 다 좋게 봤는데 세 편 중에서도 예. 최고는 저는 2편인 비포 선셋이라고 선셋.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꽃의 입장에서 보면은 꽃을 사랑에 비유한 건데 그 사랑은 깨어지면 외로운 거고요. 사랑이 이루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또 그 사랑은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양면적인 딜레마를 표현한 그런 이런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거죠? 저거는 바로 떠올랐던 케이스 같고요. 네. 요거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잘린 것처럼 누추하지 않 이렇게만 끊었으면 어땠을까요? 더 전달이 좀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이미 벌써 세 줄평이 됐기 때문에 네, 추하죠 그렇게 하면. 추하다. 가뜩이나 추한데. 너무 좋습니다. 네. 조제호랑이 추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둘 다 너무 좋은데. 오른쪽을. 조제로. 네. 저 평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신관계랑 기생충이 붙었어요. 이게 믹스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매칭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네요. 둘 다 사실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 줄평인데요. 네네. 아니 왼쪽 건 논란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표현은 되게 많이 썼죠. 공업적 출입법 이런 거는 많이. 네. 그리고 기생충. 저건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기 직조에는 신랄하면서 처연한 저를 갤르우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도 이제 저를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명징직조 선생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저는 괜찮게 쓴 평 같아요. 기생충 평. 저도 영화를 찬찬히 되짚어 보면은 저 표현이 정확히 다 맞거든요. 네. 이 카메라가 수직 이동이 진짜 많아요. 네. 지하로 내려갔다가 저택은 또 올라갔다가 맞아요. 되게 우화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기생충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 문장을 꽉꽉 채워서 최대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죠. 네. 채팅창에는 이제 신관계는 2개 합쳐서 4.5기 때문에 해볼 해볼 만한 만하다. 승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군요. 좀 있으면 심지어는 3, 4편 나오는데 기생충은 2편이 안 나오니까 신과 함께 승리해요. 넘어설 수 7점이 있겠죠.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편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고 보았다. 그렇긴 했다. 근데 사실은 영화 내용에 대해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약간 앞으로는 한줄평이라 아니요 저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 선생님 그레이 시리즈처럼 3편을 안 본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아니요 신과 함께는 3, 4편 궁금합니다. 그건 또 왜 궁금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리즈의 기본 설정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신선하고 그리고 김영하 감독에 관한 믿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히트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 정도로 성공한 영화는 설사 제가 너무너무 싫어해도 봐야 돼요. 직업적인 의무로. 제 옆자리에서 보실래요? 네, 손잡고 보겠습니다. 눈치 보이셔가지고 제대로 감상 못 아니. 계속 옆에 따가운 눈초리가 궁금해서. 손에서 계속 땀이 나시지 않을까요? 옛날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어떤 감독이 나오시고 또 유명한 스타인 배우가 나오셨는데 그런 경우 많은데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영화를 내가 별로 안 좋아했고 이상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감독도 이제 힘들어하시고 배우도 힘들어하고 끝나고 나니까 또 당연히 우리는 또 서로에 대한 존경이 있으니까 악수하잖아요. 그 스타이신 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의식을 하셔서. 실제로 그 방송을 나중에 다시 봤더니 그분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나도 참 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황릉한 유서는 메말랐고요. 그렇죠. 저는 차갑겠으니까 싸늘하죠. 싸늘하다. 거의 사막, 건조해서. 그렇죠. 거의 냉온동물이죠. 그럼 신관계로 누르면 될까요? 아니요, 기생충. 아니 기생충이지. 아니 일단 저 평을 다시 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영화가 아니라 저 평을. 왼쪽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왼쪽인 줄 알았어요. 그럼 왼쪽은 이거는 내가 봐도 기생충이죠. 이거는 아니 너무 저 문장 자체가 진짜 명징해요. 저 표현들이 하나하나 딱딱딱딱 보면. 감사합니다. 왼쪽 숙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좀 약간.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신관계 나가리 보내드립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알겠습니다. 기생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캐치와 화양연화. 왜 영화였을까? 아니면 스쳐가는 순간들로.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네. 화양연화. 화양연화.
그녀와 기생충입니다. 저는 그녀가 난 것 같습니다. 기생충은 덜 표현이 된 것 같나요? 영화는 기생충이 더 좋은데요. 한줄평 그녀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혹시 저런 점을 영화에서 못 보셨던 분들도 저걸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저는 저거 스칼렛 요한슨님이 AI를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다른 여배우가 다 떴대 이거를. 근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극 중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맡았던 배역 이름이 사만다예요. 이 이유가 맡았던 배우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얼마나 독한가 하면 배우 이름을 따서 캐릭터를 만들 정도고 녹음이 다 끝났는데 자기가 안 맞다고 해고하고 스칼렛 요한슨을 다시 불러서 전부 다 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독은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사만다 어떡하죠? 용서가 안 되겠죠? 사만다 어떻게 지인이 많이 위로해 줬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스칼렛 요한슨 버전을 딱 들었을 때 대체가 불가능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목소리에서 어떤 너무 또 그 찰떡이라서 듣는 순간 폭스 씨에게 미안하지만은 맞습니다. 사만다 이름 들어갔으니까 뭐 됐지 뭐. 활동 하나도 안 했는데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뭐 출연료는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돈은 받았으니까. 아무튼 그녀로 갈까요? 그녀. 근데 명징직조가 이거 너무 좀 약간 대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기생충 한줄평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구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벨붕이죠. 뭐. 벨붕이죠. 네 줄평 대 한 줄평. 네 줄평을 고르겠습니다. 아니 난 그레이는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시리즈가 재밌어서요. 궁금해. 이해가 궁금해. 세 번째 평을 한 번 더 쓰면 욕이 나오지 않을까. 욕한 것도 있나요? 없어요. 쌍욕은 없죠. 1점 자체가 욕이죠. 욕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심정이죠. 개쓰레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채팅창에. 채팅창. 그럼 개쓰레기라는 것도 다른 관객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끼더라도 이렇게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신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 근데 2까지 나왔다는 건 어쨌든 좋아하는 분들이 많긴 많았다는 건가요? 뭐 원작이 워낙 유명하고요. 그죠. 또 원작이. 심지어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보면 또 두 배우가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키스씬 찍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배드씬 찍고.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보디가드 같은 영화도 보시면 그 영화에 주연을 했었던 두 배우가 사이가 극악했거든요. 케빈 코스트하고 위트니 휴스턴이. 그래요? 마지막에 공항에서 두 사람 키스하는 굉장히 로맨틱한 엔딩 장면이 있는데 보면 두 사람이 키스하기 싫은 게 보여요. 그래요? 다시 한번 봐야겠다. 왜 전 몰랐을까요? 다시 보세요. 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우끼리 심지어는 그 영화에서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두 배우가 그 영화를 둘 다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출연작인데. 멀더랑 스컬리도 그렇게 안 친했다고. 맞아요. 잘하시네요. 멀더 스컬리 두 배우도 사이가 나빴거든요. 그래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근데 진짜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수많은 영화를 좋아하시네. 좋아합니다. 다 하시네요.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도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왼쪽으로 갈까요? 조조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대 스페이스 노잼. 인사이드 아웃을 고르겠습니다. 난 스페이스 노잼이 마음에 드는데 저 약간 박평식님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함축적인. 그러네요. 근데 얘 누구죠? 얘 모기같이 생기네. 빙봉 아니야 얘. 빙봉 아니야? 뒤에 흐릿한 그림이 있군요. 저쪽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얘 뭐더라? 얘 무슨 감정이더라? 소심이. 얘가 소심인가? 소심이. 얘는 너무 비중이 적어. 그렇죠. 주로 이제 난 제가 제일 큰데. 기쁨이하고 슬픔이. 얘를 좀 비중을 좀 많이 넣었어야 됐지 않았을까 인사이드. 제 마음은 제가 리더예요. 소심해서 비중이 많으면 안 되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요거 그럼 인사이드 아웃으로. 네네. 인사이드 아웃. 조제 대 인사이드 아웃. 그러면 저 감상평은 정우승 시인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냐고요? 아니 그 돈은 안 받으셨나요? 인용이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술적인 인용이야. 뭐 얼마든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거가 이제 준결승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쓴 글이 낫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 그렇겠죠. 조제호랑이를 고를까요? 고를까요? 않기를. 자, 화양연화 대 그녀입니다. 둘 다 붉은 배경. 그녀? 네네네. 그녀가 저 영화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SF에서 사랑을 다뤄도 그 사랑은 지금 우리 사랑하고 똑같은데 그냥 SF 영화예요. 미래지만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녀라는 멜로 영화가 놀라운 건 미래에만 가능한 사랑의 딜레마를 다루거든요. 그게 참 놀랍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서 사랑에서 제일 타협할 수 없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같이 사귄다. 근데 나는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해. 이러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에서는 그게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사랑의 생존법일 수도 있다라는 설정의 영화가 그녀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목이 왜 쉬가 아니고 헐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저 한 줄평이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저 목적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목적으로 생각하면 주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대를 쉬로 생각하면 그녀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정반대로 그녀 고유한 그녀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 쉬가 되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진짜 아쉽겠네요. 어렵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제가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역시. 그러면은 4.5나 5점으로도 갈 수 있는 영화. 다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저거 좋아요. 저 영화 보고 우쿨렐레 사가지고 그거 익혔어요. 거기서 그 몬송을 부르죠. 형이 종범이 형이에요? 종범이 형이 그런 거 잘하는데. 아니 나는 뭐 하면 안 돼요? 띵띵띵띵띵띵. 그 몬송 부른 게 스칼렛 조한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칼렛 조한슨이 음반도 냈어요. 음반도 내서 팔방미인이시네요. 노래도 잘합니다. 그러면은 그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대 그녀. 아까 침착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럼 그녀겠네요. 그녀야. 이게 최대로 긴 건가요? 제일 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마침표를 찍지 말고 콤마를 찍었으면 한 줄 평인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길게 쓰면 한 줄 평이잖아요. 그러네요. 노트 긴 걸로 쓰면. 쉼표로 바꿨으면. 그 생각이 제일 짧은 건 몇 글자예요? 박평식님 나가라 이런 것처럼. 뭐가 있었을까요? 워낙 많이 스페이스 노잼에서 스페이스 빼면은. 약간 장난스럽지만 실제로 제 감정이 그대로 담겼다고 해서 그렇게 쓴 건데 제 기억으로는 인랜드 엠파이어라는 영화를 후덜덜덜 히읗 디귿 디귿으로 쓴 후덜덜덜 그냥 초성 네네네. 근데 후덜덜은 뭐 극찬의 의미.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근데 그런 평을 자주 쓰면은 굉장히 졸렬하고 싸 보이겠지만. 너무 자주 쓰면. 근데 평상시엔 제가 저렇게 고상한 척 하잖아요. 대상이 주체 뭐 이렇게다가 한 번 정도는 그런 걸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인랜드 엠파이어는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영화 별점 4개 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히읗 디귿 디귿 디귿으로 한 번. 근데 이거를 뭐 온점을 안 쓰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하면 한 줄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소설도 한 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메모장처럼 쭉.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약간 반칙인데.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상시 항상 한 줄 평을 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느낌.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다른 평론가 분들의 한 줄 평 보고 감탄하거나 완전 관통해버렸구나 뭐 이렇게 느끼시는 적도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밀양에 대해서 김혜리 씨 평? 뭐라고 쓰셨는데요? 살아야만 하는 그다음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병원은 다르지만 주성철 씨가 쓴 007 시리즈 중에 제임스 본드한테 한 대 맞고 싶다 이런 평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한 줄 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칭찬으로 쓴 거예요. 약간 뭔가 설명하기는 멋있어서? 어렵지만 또 액션 영화이기도 하고 어쨌건 그 평이 지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한 줄 평 말고 사실은 당연히 이제 긴 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불러가면 긴 평인데 사실은 한 줄 평이 워낙 읽기도 쉽고 한 5초면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한 줄 평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한 줄 평 외에 다른 것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평론가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환기시켜드리고 싶네요. 긴 평론은 영화 보시고 나서 보통 평론을 바로 쓰시나요? 긴 평을 쓴다는 것은 이제 전 직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평을 써야 되는 어떤 보통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재를 한다면 쓰지 않겠어요? 아니면 책을 내기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제 직업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럴 때 쓰는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냈던 평론에 관한 책이 한 2권 있어요. 하나는 이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영화평을 다 모은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20년간 쓴 걸 다 모은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쓸 때 긴 평들을 작심하고 쓰기도 하죠. 책을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안 읽어요. 다들 이제 저보고 긴 평 써라 요구하시는데 쓰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저한테 웹툰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림 안 볼 거면서 웹툰 그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공감하셨어요? 네, 공감. 공감. 경우는 다르지. 이거 아예 다른 분야니까. 아니 제 뜻은 그건 아니고요. 제 경우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낸 2권 중에 한 권은 평론가가 평론책으로 쓴 것 중에 기록적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제가 근데 굉장히 이상했던 건 그 책의 앞부분에 긴 평들을 제가 많이 작심하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근데 그 평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평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도 없어요. 왜냐면 별로 안 읽으신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 제일 많이 팔렸다고 수만 권이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줄 평 쓰면 스페이스 노잼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틱톡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짧은 거 위주로 간편하게 소비가 되는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평론가도 젊은 피가 있습니까? 있죠. 젊은 평론가들 지금도 훌륭한 평론가들이 있겠죠. 다만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요즘은 남의 평을 잘 안 보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남의 평을 이제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오히려 그 영화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잘 모릅니다. 근데 안경을 검은 안경으로 바꿔서 쓰시면 궁금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보시고.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녀로 한 줄 평이기 때문에. 자, 대상이 주체가 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어른의 삶.
잘 알겠습니다. 우승은 그녀였습니다. 사실은 한 줄 평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좋은 글도 많고. 초반에는 약간 독하게 골라오셨는데 나중 것도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김태환님 감사합니다. 실실 쪼개고 있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밖에 컴퓨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숫자가 몇 번이신 분인가요? 이수자님입니다. 지금 총괄 하시는. 네, 번호 중에서 가장 선임이신 분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1번 안 계시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얘기를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한 몇 분 정도 가지고 그래서 뭐 OTT도 보시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다 보지는 못하고요. 원래는 한 재작년 정도까지는 OTT를 거의 못 봤는데요. 올 들어서 일 때문이기도 하고 보고 싶은 게 있기도 하고 그러면 많이는 아니지만 보긴 보죠. 오징어 게임도 봤고 수리남도 봤죠. 그리고 테넷을 몇 번 만에 이해하셨는지. 2번 봤어요. 2번 봤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리학자 김정욱 교수님하고 같이 둘이 대담한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제 의견이나 이런 게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 영화는 애초에 그런 두뇌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만든 영화라서 그 재미로 보는 영화니까요. 그 논란 감독이죠? 네네. 논란 감독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자꾸 들어가는데 과학적으로 좀 경계해야 될까요? 논란 자체가 너무 인기가 막강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모든 감독을 통틀어서 자기 작품에 대한 권력이 제일 센 감독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 이번에 오펜하이어 나올 때 오펜하이머. 진짜 핵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고 걱정 많이 하던데. 왜냐면 실제로 하니까. 실제로 하니까. 제가 그리고 좀 약간 실례지만 영화에 좀 문외한입니다. 사실은. 문외한을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긴 걸 못 봐요. 전형적인 그 요즘 세대 그거랑 너무 겹치는데 저같이 막 인내심이 부족하고 영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영화가 좀 있을까요? 5.0이라고 제가 말을 했던 영화들 중에서도 쉽고 이런 대중적인 영화도 많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플래시 같은 영화도 있고요. 위플래시 봤어요. 좋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를 예를 들어서 오락 영화라고 할 거예요, 예술 영화라고 할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밌으면 오락 영화예요. 음악 영화예요, 음악 영화. 재미도 다 다르잖아요. 너무 몰입해서 재밌게 보면 오락 영화입니다. 저한테는 화양 연화도 오락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건데요. 어쨌건 그런 영화도 있고 늑대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늑대아이. 재밌습니까? 난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늑대 눈인가요? 아니면 뭐? 아니 그 뭐 어떤 베이비? 베이비? 늑대 인간하고 결혼한 여자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싱글맘이야. 그래서 애들 키우는 내용인데 그거 애기 아빠 입장에서 보면 참 눈물 납니다. 늑대 소년이 아니고 뭐 좀 다른 그런가? 늑대아이.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그 여름 풍경이 엄청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워서 그런지 여름을 참 묘사를 잘해. 맞아. 되게 세세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일본 그 창작물 보면은. 매미 소리도 그렇고. 이러면 또 이제 일봉맨 이제 또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이제 나오겠네. 썸머워즈 얘기하시는데 썸머워즈도 여름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토착 외구맨 맨날. 제가 일본 쪽으로 칭찬하면 토착 외구맨이라고. 저도 그래요. 제가 고레이다 루카즈 감독 팬이라고 얘기하면 일봉이라고.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또 최근에 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는데 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영화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 좋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중국계 미국인들 다룬 얘기거든요. 그걸 또 욕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장난 반, 진심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심 쪽인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으로. 그분들은 진심인 것 그래요? 네,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리니지의 피가 흐르고 계시기 때문에.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뭐 또 다음 질문이 최근 주목하고 계시는 한국 감독이 있을까요? 뭐 이런 너무 많죠. 한국에서 좋은 감독들 너무 많고요. 따로 막 꼽으시기에는 좀 너무 많다? 아니요, 뭐 윤가은 감독 같은 우리들 같은 거 만든 우리들. 윤가은 감독 아이들 떠오르고요. 뭐 남매 여름밤 만든 감독도 차기작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첫 영화가 완전히 좋지는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고 어떤 부분은 이상한 봉준영 감독이라고 있어요. 럭키 몬스터라고. 근데 이 감독은 나중에 좋은 쪽으로 발달하면 정말 훌륭한 영화, 개성 넘치는 영화를 만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TV 시리즈나 이렇게 장편 드라마 평론은 저요 하고 싶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있고 사실은 OTT도 다 보고 싶은데 제가 프리즌 브레이크도 못 봤거든요. 프리즌 브레이크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영화들을 아예 안 봤으니까. 그건 좀 그런데요. 시즌 1은 진짜 재밌는데. 저것도 못 봤어요. 왕자의 게임인가요? 그것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려면 당연히 봐야 되는 어떤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작년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 점점 볼 생각이고요. 브레이킹 배드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동안 영화만 너무 영화를 만 편을 봐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수리남을 볼 때 OTT 시리즈라고 생각 안 하고 영화로 생각하고 봤거든요. 긴 영화. 네. 실제로 만든 사람들이 영화인들이 고스란히 가서 그냥 6시간짜리 영화를 만든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는 OTT 시리즈와 장편 극장 영화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개봉하면은 이쪽 영화고 안 하면 이쪽 영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점점점 더 많은 OTT 영화들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OTT 영화는 왜 이렇게 OTT 영화 같지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 무슨 느낌? 모르겠어. 그냥 뭔가 넷플릭스 영화 보면은 뭔가 있어. 그 설명하기 어려운 약간 쪼가 어떤 있다? 말씀인지는 조금 알겠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책 말고 영화 드라마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미디어 쪽으로 확장되는데 영화 감상이 책 읽는 것만큼이나 교양과 지혜를 쌓는데 도움이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당연히 영화도 교양의 일부이고요. 영화는 말하자면 술 같은 거고요. 책은 물 같은 거예요. 어떤 뜻이죠? 책은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차갑게 만들어주고 영화는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데요. 근데 이성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교양에 관한 한 영화는 책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속성 자체가 물 쪽에 가까워요. 불이 아니고. 영화는 많이 섭취하면 뇌가 파괴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영화도 충분히 지성적인데. 술에 비유하셨어요. 지금 전 뇌가 썩었어요. 중독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술에 비유하셨어요. 아니 희민이가 제가 걱정이 돼서 기안팔사라고 있거든요. 술을 맨날 마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 시적이고. 요즘 영화들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트렌드인가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뭐 비디오 테이프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영화가 파일 더미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싸늘해지는데요. 어쨌건 요즘도 뭐 극장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뭐 DCP라든지 이런 걸 상영하지 필름으로 상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물리 매체들이 담기는 그 통의 러닝 타임이 제한을 안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영화가 수많은 영상 속에서 극장에서 돈을 내고 볼 만큼 상대적인 우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점점점 장대해지고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때 3D 영화가 그렇게까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바타처럼 그 영화를 복제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3D 영화를 사람들이 그냥 불법 다운받아서 모니터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 감흥 없죠. 그래서 아바타가 역사상 1위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는 그런 그 물리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러닝타임이 규제를 안 받잖아요. 거의.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영화 감상은 취미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업이시면 다른 취미는 있으신가요? 뭐 제 가장 큰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하고 책을 보는 것. 정말 그 옛날 취미란에 적는 와 독서와 음악 감상. 수집도 있어요. 수집. 수집까지. 뭐 이렇게 사 모으죠. 어떤 걸 사 모으시나요? 예전부터도 어디 가면 하다 못해 무슨 냉장고 자석. 여행지 가서. 그게 참 수집하기 좋은 게 전 세계 어떤 마을이나 장소를 가도 있어요. 있고 값이 대부분 다 $5에서 아니 3달러에서 한 $7 사이. 전혀 부담이 없고. 그래서 뭐 냉장고 자석, 빨간 안경 그 정도. 그리고 제 파야키아라는 장 가면 거기 이제 수집품이 한 5,000점 정도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사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터키에서 직접 공예업자가 만든 하나밖에 없는 커피 테이블을 샀어요. 그래서 수입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배송하는데 좀 약간 배송비가 비싸죠. 거기서 좀 드시고 계신가요? 네네. 요즘 거기서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약간 아바타에 나오는 무슨 할렐루야 산처럼 약간 입체적으로 만든 그런 데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혼자서 약간 사치하는 느낌?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떡볶이 좋아하신다고요? 네, 좋아합니다.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것보다. 떡볶이 매니아.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좀 초대해 주세요. 떡볶이를 진짜로 제 평생 한 2,000판쯤 한 것 같아요. 아니 평론하신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시네요. 그럼 한 점마다 떡볶이를 만드시나요? 그러네. 한 줄평 할 때마다 한 줄평 하나, 떡볶이 하나, 한 줄평 둘, 떡볶이 둘. 그러면은 떡볶이는 만들고 싶으신데 먹기는 싫으실 때. 아니요. 좋아합니다. 먹기 싫을 때. 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전화 받고 떡볶이 좀 남는데 여러분도 얼른 튀어나가야죠. 얼른 튀어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네요. 분당은 좀 머네요. 형은 오면 안 돼. 왜냐하면 떡볶이가 불어가지고.
이거는 저도 궁금한 질문이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들던 영화를 내던 감독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영화만 냈다가 갑자기 새 영화를 냈는데 너무 그럼요. 좋은 영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좀 내심 기분이 어떤가요? 소위 이제 귀인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판단할 때 제가 말했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보통 판단하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나왔을 때 이 감독의 영화라고 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첫 영화가 나빴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좋으면 이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감독인데 훌륭한 감독이구나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첫 영화는 안 좋았는데 두 번째 영화는 굉장히 좋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군요. 네. 작품 중심으로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감독, 뭐 봉준호 감독 이런 감독이 있다면 봉준호 감독은 태작이 없거든요. 영화 다 좋잖아요. 조금 덜 좋은 작품은 있지만 그러면 이 감독은 진짜 훌륭한 감독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귀납법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니까 다음 영화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나이더 컷처럼 7시간짜리 영화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보시나요? 다 본 적도 있고요. 근데 7시간짜리 영화는 보통 극장에서 볼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 있죠. 사탄 탱고라는 영화를 제가 지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탄 탱고가 7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7시간 봤어요. 그 중간에 인터미션이 한번 있죠. 화장실 3번 있었어요. 3번이나. 네네네. 그럼 앉았다 일어났다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극장에서 보는데 그 경험이 황홀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 힘들긴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7시간을 앉아서 한 영화를 보니까. 인공 눈물 같은 걸 하신다거나. 네, 뭐 눈보다 허리, 뭐 엉덩이 이런 데가 힘들더라고요. 엉덩이 하니까 또 침덩이. 아세요? 침덩이 어떻게 하세요? 엉덩이로 유명하신 분. 그래요? 엉덩이도 유명하대. 어떻게 카다시안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엉덩이 탐정하고 침착맨. 엉덩이 탐정. 그죠? 저 엉덩이 탐정하고 동급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아까부터 자꾸 눈이 가는데 볼 수는. 침덩이. 이거 옷이 하필 오늘 또 그 침덩이 부각된 옷을 입어서. 그렇군요. 보셨구나. 저 평론가님 홈시어터가 구비가 돼 있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스펙이 어느 정도? 아니요, 그렇게 저는 사실은 그 오디오도 엄청난 거 아니고요. 왜요? 따라 사게요? 나도 있어. 이거 빨간색도 있으시던데. 저 청동진. 적동진. 그런 거예요? 신간계 0.5점만 주시면 백동진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얘기했죠? 그 홈시어터. 홈시어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구비가 돼 그냥 있는지. 그 제 파이아키아에 스크린이 있어요. 한 3-4m 되나요? 꽤 큰 거죠. 그래서 스크린이 있고요. 영화사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파일 같은 걸 주거나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개봉하기 전에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스크린에 띄워놓고 데모하면서 혼자서 보죠. 그때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의자는 푹신한? 아니, 의자는 그냥 딱딱한. 왜요?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또 어차피 또 메모를 하니까요. 너무 늘어지면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영화를 대부분 이렇게 보죠. 이렇게. 좀 약간 숙여서.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이 정년이 딱히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그쵸.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이상적으로 말하면 제가 영화가 일처럼 느껴질 때. 아직까지는 그럼 일인데요. 그러니까 일이면서도 저는 아직도 영화를 즐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영화가 지겨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언젠간 이렇지 않을 거고 제가 사실은 약간 권태를 좀 잘 견디거든요. 약간 같은 일을 반복해도 덜 지루함을 느끼는 타입인데 그러다가 지루함을 느끼면 저는 끝장을 내요. 그렇게 끝장낸 게 또 있나요? 있죠. 뭐 인간관계도 있고요. 어떤 분야도 있고 어떤 수집, 우표 같은 데 제가 미쳤는데 더 이상 우표를 거들떠도 안 보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영화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오면 안 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영화 평론가가 일로만 한다면 저는 하면 안 된다. 주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저 지겨우신가요? 아니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바로 앞에. 아니요, 주펄님은 저희 주호민 작가님은 예전에 제가 빨간 책방이라는 방송 하셨거든요. 오디오 방송인데 그때 한번 오셨을 때도 저분 굉장히 얘기하고 싶다. 근데 그날 말을 굉장히 적게 하시고 이 테이블도 기억이 나는데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원래 좀 말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사실 많이 바뀌었죠. 수줍어 그때는 이제 완전 그냥 수줍어. 주호민 작가님한테 여러 번 놀랐는데 제가 사실은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 펄이 빛나는 밤에 여러 번 회차를 봤는데 보셨어요? DJ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 목소리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매체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고 연기도 잘하실 거. 제가 두 분 사실 오면서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딘가 보니까 두 분이 영화 배우로는 누구랑 어떤 역을 맡으면 좋겠는가 이런. 아니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첫 페이지에. 잠깐 보고 혹시 이런 질문 하시나 생각해봤는데 침착맨님은 어떤 연기를 잘하실 것 같다면 세뮤얼 잭슨이 했던 연기들. 욕쟁이요? 아니 꼭 욕쟁이가 아니고 사뮤엘 잭슨 특유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펄프 픽션이든 주로 이제 타란티노에 나오는 사뮤엘 잭슨 연기하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요.
완전 욕쟁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엄마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국장님. 어머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인데. 네. 주호민 작가님은 빌 머레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오는. 네네네. 너무 할아버지 됐더라고요. 그 두 분 다 위대한 배우인데. 네네. 빌 머레이 같은 배우를 지칭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약간 위대한 바위 얼굴.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변화를 안 주는데 다양한 것이 담겨요. 짐 캐리처럼 막 얼굴 자체가 특수 효과인 사람도 있지만 빌 머레이는 잘 웃지도 않고요, 울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놀랍죠. 근데 이 계보가 있고요. 옛날에 무성영화 시대부터 그런 계보가 있는데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의 가장 최근에 마지막 위대한 배우를 빌 머레이라고 말하고 빈 머리라고 지금. 그건 아닌데.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돌이 생각나서. 빈 머레이라고. 빌 머레이 같은 약간 왼쪽을 절대 안 보시네요. 아니야. 민망해서 과장되지 않은 어떤 그런 표정과 이런 걸로도 굉장히. 극찬 감사합니다. 근데 세뮤얼 잭슨도 진짜 위대한 배우죠. 그럼요. 그 생각을 해서 이건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과찬이셔서 제가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것도 준비해 왔는데. 뭐요? 준비 딱 2개 해왔거든요. 저를 죽이겠다는 영상 올리셨잖아요. 죽이겠다는 적 없습니다. 살인 예고 이렇게 패션왕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패션왕 한 줄평 준비해 왔거든요. 한 줄평 패션왕.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할 줄 알고 저는. 패션왕은 전에 평을 안 하셨어요? 네, 지금도 안 봤습니다. 어떻게 평을 하세요? 최초로. 어차피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안 본 영화 한번 평을 한번 처음으로 한번. 최초로. 신과 함께가 더 낫다고 들었다. 그럴 것 같긴 했다. 1타로 2개를 또. 세 번. 신과 함께 원투 있으니까 영화 3개를. 그러니까요. 한 번에 3영화를. 광역딜이. 역시 아니 그 잔인함이 리니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방송이 길어질수록 그럴 것 같아. 제가 점점 독해지네요. PK 당한 느낌이에요 지금. PK. 좀 무섭네요. 딱 2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럴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시간을 2배로 준다면 하루가 48시간이라면 영화를 더 보실 건가요? 그럼요. 와. 그 2배의 시간 전부 다 영화를 위해 쓰진 않겠지만 지금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영화가 너무 많고요. 더 많은 영화를 보겠죠. 아직은 영화를 보는 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하신 거죠? 저는 사실 조건으로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그런 재능이 저한테는 좀 적은 건 사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운이 좋게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만은 행복감은 또 별개의 문제다. 별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저라면 행복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행복 약간 불감증. 행복 불감증. 약간. 불행은 잘 느끼시나요? 잘 느끼죠. 불행은 민감증. 불행 민감증. 그래서 앞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객관적으로 느껴야 되는 행복 정도만큼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정확하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본 사람이. 당사자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의사보다 의사의 남편이나 아내가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 행복은 기안84가 잘 느끼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 사이예요? 기안84가 저를 질투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모시게 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호민 작가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항상 그 영화 나올 때마다 이동진 평론가님 평 보면서 이제 나의 감흥과 맞춰보고 별점도 맞춰보고 하는 게 제 작은 취미 중에 하나인데. 정답지 확인하듯이. 그렇죠. 2개만 빼고 다 맞았어요. 오늘 직접 이렇게 옆에 보시고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올라갑니다.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도 한 번 인사를 못 드려서 후원자분들 그게 있어요. 놀랍군요. 후원하시는 분이 퍼센테이지가 뭐 한 1% 되나요? 더 적긴 하죠.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다 나오시긴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오디오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영화 끝나면은 이것까지 다 보고 나가십니까? 맞아. 이거 다 보고 나가세요? 다 보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음악 때문에.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악 정보를 알려고.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나오니까 보통 음악 사운드 트랙 맨 마지막에 무슨 노래들이 나왔는지 나오잖아요. 그걸 확인하죠. 그러면 좀 약간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영화가 끝나고. 그럴 수 있죠. 집장면도 뭐 도네이션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좀 저도 이제 보고 있죠. 숫자를 세고 있지 않을까요? 곱하기 뭐 1달러 하면서 오늘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지금 보면은 오늘 구독 제일 오래 하신 분은 64개월 라뱅스리러님이 또 오래 하셨는데 이게 64개월째 해야지 저게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보신 거죠. 64개월. 5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오늘 넘으신 거. 제가 인터넷 방송 6년 7년 한 것 같은데 거의 초창기부터 보신 거죠. 대단하신 거죠. 저희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